최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에 체결된 획기적인 관세안보 패키지 협상의 팩트시트가 공개되자마자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핵 잠수함 건조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천명했을 뿐 아니라 해결료 재처리 권한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특히 위성국간보 실장은 이 발표에 응답하며 핵잠 건조 장소에 관한 정상 간의 논의는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이루어졌으며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애초에 거론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는 그의 확신에 찬 발언은 국내 기술력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팩트시트 내용 중 가장 핵심은 단연코 해결료 재처리 부분이었습니다. 당초 러트닉 상무장관 측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자고 주장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한국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해결료 재처리 권한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일본 열대 충격과 당혹감을 남겨주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 국방비 3.5% 원장, 자국 내에서 건조 합의라는 제목으로 긴급 속보를 타전하며 깊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이 이토록 경악한 숨겨진 이유는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 내에서 핵 보유 5개국 외에 해결료 재처리 공장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였던 일본보다도 앞서 관련 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섬뜩한 현실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해결료 재처리 시설인 로카쇼무라 공사를 1993년에 시작하여 1997년에 완공하려 했으나 기술적 난관 등으로 인해 무려 신문 유석 차례나 연기되며 30년째 완공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현재 로카쇼무레는 3,000톤에 달하는 해결료 폐기물이 포화 상태로 쌓여 있으며 일본은 사실상 재처리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승인권을 잃지 않기 위해 억지로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차세대 재처리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왔으며 세계 상위권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장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한국은 이로써 일본을 제치고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일본 자동차 업계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가 15%로 인하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고, 이는 한국 차가 일본 차보다 관세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기존 2.5%, 15%를 더해 17.5%의 관세를 내고 있었으나 한국 차는 25%에서 75%로 관세가 대폭 내려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 분석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지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수입을 약속했지만 이번 한미 팩트시트에는 쌀과 쇠고기 등의 시장 개방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 핵잠, 건조까지 허용받았으니 일본과 비교하자면 그야말로 완승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돈도 없으면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며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부 현명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행보에 노골적인 두려움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원잠은 핵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이 세계 군사의 상식이라며 국토가 좁은 한국에서 전쟁 초기의 미사일 기지가 공격받을 위험을 회피하고 억지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핵미사일을 탐지하기 어려운 원잠에 탑재하는 전략은 해양 국가에게 특히 유효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이 중국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고, 이에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은 대만 유사가 곧 일본의 유사라는 인식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특히 쇠제추 오사카 중국 영사는 자신의 X계정에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글을 게시하며 중국과 일본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는데, 현직 일본 총리가 이같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만 내부의 반응은 일본 총리의 발언에 환호하기보다 외교적 리스크를 경계하며 해협의 안정 유지라는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현재 중국 해군은 전체 함대 규모와 미사일 능력 면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첨단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는 고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을 빠르게 건조하며 머지않아 미국은 물론 일본의 해군력을 압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대치 구도 속에서 미국이 한국에 정역적으로 허용한 핵 잠수함은 대만의 입장에서 일본보다 한국에게 협력을 기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우월한 해군력을 가진 일본의 발언에 기대감을 가졌겠지만 이제는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한국에게 더 큰 전략적 중량감이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의 한 매체는 지난 11일 미국과 한국의 조선동맹이 서태평양 핵잠 전력을 근본적으로 재편했다고 분석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대만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의 아마미, 오시마와 류코산에 위치한 아마미 해협은 한국 수입 에너지와 원자재의 90% 이상이 지나가는 필수 통로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대한해협 동서출구에서 여러 개의 매복 구역을 설정하여 남하하는 북한 잠수함을 격파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무역항인 부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중 매복 작전에는 디젤 전기 잠수함 SSK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정격 허용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SSN은 천의 얕은 바다의 포위 능력을 갖추고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봉쇄망을 돌파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즉, 한국의 핵 잠수함이 운영되면 한국, 대만, 일본 등으로 향하는 무역 통로를 중국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대만 매체는 저명한 해양 전략학자인 이안 바우스의 2018년 저서 내용을 인용하며 한국 해군이 대양 해군을 추진하는 것은 중간 강국이 되고자 하는 지역 정치적 야망과 북한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지역 해상 이익과 해상 교통로에 대한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독립적 역량을 유지하려는 목표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방송 타이완스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허용한 것을 두고 미국이 지역 안보를 재구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이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오늘날 전 세계 강국 러시아, 중국, 북한 이 모두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AMD-TMD이 무력화되었기에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역설했습니다. 미국이 다시 핵폭탄 실험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북한으로부터 오지만 최근 중국이 서해 옐로우시에 한국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 군사 인프라를 구축한 상황에서 한국은 그 인프라의 종류를 알기 위해 이러한 첨단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국과의 이번 핵잠 거래를 동북아 및 인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려는 노력, 즉 2021년 오커스 아유쿠스의 뒤를 잇는 오커스 플러스크와 같은 새로운 안보 재편 시도로 간주했습니다.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했다고 자부하는 중국의 실체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중국이 한국의 핵 잠수함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현재 중국이 운영 중인 공구사 타입 0지구사 핵 잠수함은 소음이 매우 커서 심지어 경운기에 비유될 정도이며 깊은 심해에서도 쉽게 탐지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수중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저 기지 운영까지 검토하고 있으나 좁은 해역과 발달된 탐지망 등의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효용성이 떨어지는 쓸 수 없는 핵 잠수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러한 구형 핵 잠수함을 4척에서 5척 정도 운영 중이며 앞으로 최대 8척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한국이 건조할 핵 잠수함은 중국의 구형 핵 잠수함에 비해 소음이 거의 없어 월등한 성능을 자랑할 것이기에 중국이 한국 핵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해 중국의 한 조선소에서 공개된 사진이었습니다. 중국의 최신형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인 신형 저급 잠수함이 우창 조선소에 정박해 있던 중 침몰하는 장면이 위성 사진에 포착된 것입니다. 사진에는 이 잠수함이 물에 잠겨 있었고 주변에는 대형 크레인선들이 모여 인양 작업을 하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원인 브렌트 세들러는 새 핵 잠수함의 침몰은 핵잠 전단을 키우려는 중국의 계획을 늦출 것이라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력 증강을 지속해온 중국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일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소식을 주로 다루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중국 푸제남 항공모함에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다. 미 항모의 60%에 불과한 전력이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세 번째 항모인 푸제남은 운영 효율성이 가장 높은 삼각구역이 니미츠급이나 포드급과 달리 좁아져 비행기장처럼 돼버렸으며 함재기인 젠 15와 젠 35가 너무 크고 탑승 엘리베이터가 하나뿐이어서 심각한 병목 현상이 초래되고, 이는 항공기 재장전 및 발진 주기를 느려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결함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제남이 엔지니어들이 전투 승리를 위해 만든 병기라기보다는 지도층의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 만든 정치적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국은 외형적으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빠르게 건조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에 이 지역에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운용하게 된다면 핵심적인 안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강력하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건조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시나리오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함과 동시에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버지니아급 원잠의 병행 건조에 참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이 버지니아급 원잠 건조에 참여할 경우 글로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산업 생태계에 빠르게 편입할 수 있으며 향후 해외 수출에 나설 수 있는 필수 조건을 확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리 조선소에서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건조하며 핵심 기술 노하우를 습득하고 한국의 모듈 블록 협력 업체를 활용한다면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리스크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한국은 한국형 핵잠을 보유함과 동시에 미국의 핵잠수함을 건조하여 지역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과 추진력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건조 기술도 뛰어나지만 더 뛰어난 것이 있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고, 림팩 훈련에서 최강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해군이 핵잠을 가지면 세계 최강이 된다. 겉으로는 공격형 핵잠수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핵잠을 갖고 싶은 거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소식에 일본과 대만은 엇갈리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은 한국과 호주를 언급하며 일본 역시 핵추진 잠수함 보유 논의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가졌으니 자신들도 가져야 한다는 논리지만 일본 내에서는 반발이 심하고 제약이 많아 현실적으로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CCTV는 지난 8일 한국의 핵잠 건조가 시작되고 일본도 이를 원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담아 보도했습니다. 현재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새 일본 정부는 기존의 비핵 3원칙 유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며 살상 무기 수출 확대를 위한 절차의 속도를 내고 있어 과거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었던 다카이치 총리가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외교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중국은 불장난하다 죽을 것이라고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블랙 이글스의 고개 비행 거부를 통해 충돌을 야기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심지어 대만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의 군 출신 전문가인 리르리스 전 함장은 일본의 대만 유사시 참전 가능성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리르리스 전 함장은 일본이 만약 대만에 감히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중국의 동풍 16 미사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는 일본이 개입을 시도할 경우 그들의 핵심 기지가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대만과 중국 간의 군사력 격차가 커서 일본과 같은 외부 세력의 개입은 중국의 핵 및 미사일 전력 앞에 무력하며 오히려 지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개입은 전쟁의 판세를 바꿀 만큼의 영향력도 없으며 직접적인 전투력도 제공하지 못할 것이므로 단지 분쟁을 확대하고 일본의 위험만 키울 것이라며 일본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르리스 전 함장은 최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분석하면서 일본에게 큰일이 벌어졌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미 우수한 재래식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잠수함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를 전략적, 지정학적 압박에서 찾았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함이 가장 크지만 과거부터 독도를 비롯한 일본과의 해양 이익 충돌 역시 중요한 동기임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신형 잠수함 건조와 병력 배치는 한국에게 심대한 위협으로 작용해 왔으나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앞서가는 일본 해군력을 한국이 단숨에 추월하게 해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일본 자위대의 전력은 낮게 평가하면서도 한국군의 전력은 높게 평가했으며 이번에 핵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되면
한국의 전력은 굉장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대만 방송인 우즈는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핵 잠수함을 허용받은 한국과 현재 대만의 군사기술 및 정책을 대비시키며 대만 당국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우즈는 트럼프가 한국에게 핵 추진 잠수함을 허용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며 이것은 핵무기를 허용한 것과 같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에 대해 대만 내에서 큰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트럼프가 한국에게 핵잠 제조 기술을 전부 수출해주는 것이야말로 아시아 최대의 파괴 행위라며 이로 인해 한반도가 핵무기 국가가 되어 영내 지경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핵잠수함은 일단 출항하면 찾을 수 없으며 몇 년 동안 항구에 정박할 필요 없이 재보급만으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기에 만약 한국이 핵잠수함의 SLBM 발사 기능을 갖추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곳이든 핵무기를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이 사실상 핵무기 국가로 변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극단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핵 경쟁이 고조되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야망을 묵인하고 핵잠 건조를 승인한 것은 이미 연쇄 반응을 촉발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현재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국제적으로 선진화된 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보고 바하이라이급 잠수함은 배수량 4톤의 현무 계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 시스템을 6개에서 10개까지 갖추고 있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비핵 국가 중 잠수함 발사 장거리 타격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기술력과 전력은 이후 핵 추진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이미 마련했다고 평가됩니다. 이번 AP치에서 한국의 핵잠 허용이 발표되자 지난 5월에 많은 사른 이들을 놀라게 했던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컨셉트 모델이 다시금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화오션은 이미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마덱스 친위 MA덱스 해상 방위 장비 전시회에서 놀라운 차세대 잠수함 모델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미래형 잠수함은 음향 최적화를 최소화한 각진 모양의 스텔스 선형, 수평 발사관을 활용한 무인 체계 운영, 그리고 무소음에 가까운 림구동 추진기 등을 탑재한 최첨단 모델이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탐지가 불가능한 무소음의 고사양 잠수함을 제시한 것이며 소음이 심한 중국의 핵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신기술의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당시 한 외신 기자가 이 모델을 보며 혹시 핵잠수함 컨셉트 모델인가요? 라고 의심하며 질문하자 한화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핵잠 모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회사에서는 30년 넘게 핵잠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연료 공급 문제만 해결된다면 핵잠도 건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차세대 잠수함을 본 캐나다, 필리핀, 미국 등의 네티즌들은 당장 사야 한다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국내 네티즌들은 이번에도 허용만 한다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뚝딱하고 등장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며 한국 기술력에 대한 무한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한 해외 네티즌은 한국의 기술 발전과 핵 추진 잠수함 보유까지의 전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보다 더 발전되고 독창적이다 라는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담하고 독창적인 기술 개발 여정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를 넘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고가 과연 한국을 세계 해양 강국으로 이끌지 아니면 지역의 긴장을 더욱 극대화할지는 이제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볼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지정학적 변화의 속보를 영상으로 더욱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